길가에 쓰러진 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 생명을 구했던 한 중학생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용기는 4대째 이어온 신앙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이 가상화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베를린은 세계적 수준의 블록체인 코딩 전문가의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실무회담이 열린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남북 대화의 시작을 환영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남북 회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으로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가 안착될 때까지 길고도 먼 길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땅,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쉼 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길가에 쓰러져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중학생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딩 천사라 불리는 이 학생이 4대째 신앙을 이어온 신실한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작은 믿음의 용사 신세연 군을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11일. 비틀거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의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러져 계셨어요. 할아버지 손발 만져드리니까 차가우셔서 제 옷 벗어드려가지고 눕혀드리고. 중학생들의 선행은 SNS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고 교육감과 구청장,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직접 감사 전화를 걸어 장하고 대견한 일이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신군은 모태신앙으로 사건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동대문구 신답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는 신군의 가정은 증조부에서 시작해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제일주의로 사니까 걔들이 자연히 받았으리라고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도 실천해오고 있는 신군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왕이자 헌신된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가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만큼 신실한 또 그리고 헌신적인 그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현군이 소속된 신답교회 중고등부 교회학교의 표어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 이기는 예수 10대입니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작은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때 도와드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제 저는 더 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 등 총 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18일 기호 추첨을 거쳐 30일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판식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교총은 2018년 기본 정책 기조를 세워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 부흥과
한반도 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과 개혁, 섬김을 이루기 위한 10대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신년 할애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영성회복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복음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장로교가 먼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 될 때 사회 통합을 이루고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가상화폐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독일 상황 알아봅니다. 독일 안창국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보도를 보니까 독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독일의 경제계에서는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쉬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도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꽤 자주 등장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현금 사용률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모든 거래의 82%, 또 모든 지불의 53%가 현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 사용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금 사용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독일은 실리적이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좀 의외입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관심 밖의 일이고 젊은이들이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또 상대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은행이나 정부의 어떤 기관이 주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이 몰리는 이유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 등의 기관에 대해서 반감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독일은 세금이 비교적 너무나 많은 데다가 은행 이용도 한국의 은행처럼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훨씬 사용이나 안정감에 있어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가상화폐가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독일은 2013년부터 이미 지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금융당국의 담당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쓰라린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또 모든 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물품 구입 등의 현장에서 사용하기보다는 투기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의 화폐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으로 가상화폐를 대한다면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또 하나의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바른 판단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생성되고 사용해야 되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화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폐가 유통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듯이 4차 산업혁명을 마주대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주목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역시 또 하나의 화폐입니다.
즉 화폐라는 것은 유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가상화폐 출현과 사용이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기를 거쳐가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투기를 일삼는 일들을 삼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성경적 경제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가상화폐의 출현과 그 부작용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성경적 경제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공부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에 보다 진전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이신 박종화 목사님 모시고 현 남북 관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반도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한반도 문제가 좀 위기인 줄 알았더니 네. 위기가 막 정점에 치닫는 순간에 해법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구나. 또 하나는 노력하면 네. 막판에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요. 네. 다만 갑자기 된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지만 네. 아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해야죠. 예.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회담에서 이제 많은 다뤄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잘 치러내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 군사, 안보 이쪽의 틀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막힐 때 그 네. 막힘을 뚫는 것은 항상 민간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술 문화 아니면 체육. 예. 근데 다행히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맞춰서 이 긴장 해소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접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예. 이번 남북 관계 물꼬가 튀어지는 계기를 보면서요. 예. 꼭 30년 전 88 서울 올림픽 때 전후의 남북 관계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88년 우리 올림픽이었죠. 네. 84년은 미국도 올림픽을 했죠. 예. 그때 소련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예. 88년에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해에 우리 김현희 씨인가요? 네. 칼 폭파. 네, 칼 폭파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국내 상황은 그렇게 위기고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요. 갈등이 정점에 쏟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양대 그 진영이 최고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88년이요. 무슨 해냐면 올림픽 치르고 나니까 예. 89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예. 소련만이 아니라 동구권 전체가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88 올림픽은 전 세계 변화의 전주곡이었다. 예. 그렇죠? 그런 세상이 완전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내년이면 혹시 내후년이면 전 세계 커다란 변화가 다시 올 거다. 네.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데요. 네. 그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경랑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한미일 관계 속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 중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요. 그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가 모인 민간 차원, 그 민간 차원만 아니죠. 정부는 민간 다죠. 소위 평화 축제를 위기 가운데서 한국이 치르게 됐다. 그래서 그냥 본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이거 치르고 나면 우리는 이 평화 무드에 동승하여
남북이 같이 핵 문제로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예. 특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요. 트럼프 등장 이후로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제일주의예요. 중국 시진핑 중국 제일주의예요. 예. 일본은 일본대로 아베 일본 제일주의예요. 예, 우리를 둘러싸는 사자 모두가요. 강대국이 전부 자기만이 힘을 잡겠다고 말하자면 새로운 신판 제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남북이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남북이요. 정말 밑에서부터 합의를 하고 이런 경우에 통일된 앞으로 한반도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너무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올림픽을 통해서 함께 온 이 분위기를 우리가 타고 한반도는 평화를 원합니다. 4대 강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뭐든지 협력하겠지만 한반도 평화가 제일입니다. 예.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도 북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현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를 가장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회 문화적인 접근, 네네.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 교류를만 언급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종교는 항상 저는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게 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음을 깬다. 얼음 깨야죠. 그래서 그동안 남북 관계요.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물론 기독교만 한 건 아니었지만 기독교 주론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이 어려울 때 소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그게 항상 앞장선 것이 종교였고 특히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예. 저는 이 사실을 계속하자. 왜 그러냐면 정부 간의 또는 그 공식적인 관계는 항상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 차원은 민생을 주로 하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과 우리 남한의 국민이 서로 합심하여 돕고 사랑을 나눕시다. 네. 그건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연장선상에서의 네. 그동안 길이 막혔던 인도적 지원 문제, 네. 이것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일인데요. 풀어가야죠. 이 인도적 지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흔히 인도적 지원은요.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왜 지원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퍼주기식 논란이 있었죠. 퍼주기라고. 중요한 거는요. 북한은 통일될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래요. 정치, 군사 또는 당, 이념 변할 수가 없죠. 있는 채로 바뀌는 거지 네.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느냐? 국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동포가 사람이고 사람이 중심이지 체제가 중심이 아니다. 우리 남한이요. 인도적 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체제를 돕자는 게 아니라 체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북한에는 우리의 동포들을 우리가 돕자. 네. 이게 민도적 교훈이에요. 그건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도와야 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같이 통일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적 교훈이라는 것을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미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서 한피 살 길을 마련하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경우에는 배급제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나 봐요. 예. 그럼 체제가 우스워진 거죠. 그럼 뭘로 경제가 유지되냐? 장마당이랍니다. 네. 이미 민간화, 또 시장화 되고 있는 징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이미 거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혹시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시장화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면 더 좋겠다. 예. 거기에 더하기 이제 민간 차원이 이제 역할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 틈새로 활용해서 조건 없이 네. 도와주면 그것이 미래 투자고 굉장히 좋은 거다. 결국 통일은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해요. 네. 북한 백성이 앞으로 통일에 앞장설 수 있다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남한의 백성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겁니다. 네. 예. 예. 그 인도적 지원은 미래라는 투자다라는 게 가슴 위에 와닿는데요. 네. 목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고문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목사님께서 이 남북 관계의 교류나 지원의 모종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어디에 방점을 두실 생각이신지? 저는 뭐 대표성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간에 이 언론을 두고 얼음을 깰 때 네. 서로 필요하다 할 땐 열심히 나설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독일 통일을 통해서 배운 경험입니다. 독일에 살았고 독일 양쪽 간의 통일을 보면서 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는 점. 네. 통일하고 나니까요. 그때 교회가 했던 동성 간의 그 협력이요. 너무 고마움 때문에 가슴에 새겨가지고 통일의 원동력이 됐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남한 교회도 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북한 측에서도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민간 소위 나서서 같이 하면 역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좀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민간 차원의 도움을 주는 일에 네. 좀 앞장서고 싶다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기독교계 안에도 다양한 통일 운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통일 운동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독교가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아는 얘기고요. 예. 통일한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로 한국 기독교가 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괜찮습니다. 네.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제 제안이 뭐냐면 통일을 되고 나면 우리 북한 사회가 남한의 협력을 받아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 민생입니다.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의식주로 먹어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전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네. 그 뜻이 뭐냐면 교회를 덜렁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전제 조건이 타가소가 있을 것, 그다음에 양로원이 있을 것, 그다음에 기초의학을 다루는 우리 보건소가 있을 것, 예. 작은 시장도 있을 것.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 가운데 중심점이 되고 그 주변에 저는 주변에 행정관청 물론이지만 복지시설이 같이 있어서 예. 아하 복지가 곧 선교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회만 달랑 개척한다가 아니라 교회 개척할 때는 반드시 복지시설을 함께 개척해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중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일 겁니다. 네. 응?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선교는 복지 선교다. 아, 복지 선교. 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 두고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지역마다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역마다 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서 민생 더하기 복음. 네. 같이 가자. 예.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예. 예, 목사님,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되 반드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네, 평화 통일. 전쟁이 아닌 통일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요. 통일되면 남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네.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올바르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와 복지입니다. 복지. 네. 네, 평창 올림픽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남북의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은 출퇴근길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였습니다.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요.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개인도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